SCP-3008. 겉보기에는 평범한 이케아 매장이지만 정문을 통해 들어갈 경우 끝없이 펼쳐진 미지의 공간 SCP-3008-1에 갇히게 됩니다. 이 공간은 이케아 매장의 내부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물리적 크기를 초월한 무한한 미로죠.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한 남자가 SCP-3008-1에서 쓴 일기입니다. 내가 이걸 적는 이유는 내가 갑자기 미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길치인 건 알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 난 이케아에 이틀째 갇혀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나를 속이려고 이케아를 미로처럼 만들어 놓고 내가 길을 잃는 걸 보며 웃으려고 했다고. 하지만 내가 왔던 길을 되짚으려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모든 게 달라져 있었고 길은 더 복잡해졌다. 출구 대신에 책장들만 줄지어 있을 뿐. 그렇게 첫날 밤이 찾아왔다. 10시 정각 갑작스러운 전자음과 함께 매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에 걸릴 뻔했다. 그래도 다행히 침대는 넘쳐났고 핸드폰 불빛은 아직 살아있었다. 신호는 잡히지 않았지만 다음날 하루 종일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미트볼이 있는 식당을 발견했다.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미트볼은 방금 만든 것처럼 따뜻하고 신선했다. 대체 누가 요리한 걸까? 놀라운 미스터리 이케아 모험 3일째. 뭔가 심각하게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큰 선반 옆 사다리를 발견했고 그 위로 올라갔다. 이곳은 끝이 없는 듯한 공간이었다. 마치 라이온 킹의 한 장면처럼 책장이 숲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때 그 사이로 누군가 움직이는 걸 봤다. 처음에는 직원인 줄 알았다. 그 녀석은 이케아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에. 하지만 그건 직원이 아니었다. 키가 7피트는 되어 보이는 괴물이었다. 길쭉한 팔, 짧은 다리, 눈과 귀가 없었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챘을까? 지금 이 순간 나는 여전히 책장 사이를 헤매고 있다. 책을 좋아하는 나라도 이건 너무하잖아. 만약 내가 여기서 나간다면 아마 이 모든 걸 자서전으로 쓸 거다. 제목은 일반적인 낡은 이케아로 향한 내 완벽하고 평범한 여행. 내가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말이야. 드디어 다른 사람들을 찾았다. 그래, 이 광활한 이케아에 갇힌 불쌍한 사람이 나 하나는 아니었다. 6일째 밤, 어둠 속에서 그 괴물들이 나를 쫓아왔다. 놈들은 예의 바르게 나더러 나가라고 했지만 동시에 날 죽이려 들었다. 난 미친놈처럼 뛰었다.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불빛이 가득한 곳을 발견했다. 횃불과 조명등으로 밝혀진 마치 요새 같은 마을을 말이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내 등 뒤에서 그 괴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괴물은 여전히 이 매장은 현재 영업이 끝났습니다. 건물에서 나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이 마을을 교환소라 불렀다. 천장에 매달린 표지판 때문이었다. 교환 및 환불.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 조명을 설치했고 침대와 음식을 가져다 두었다. 그리고 여기엔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다. 키도 팔다리도 눈과 귀가 있는 사람들 말이다. 50명이 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만에 평범한 기분을 느꼈다. 평범하단 게 이젠 뭔지 헷갈리지만 말이다. 내가 여기서 보내는 7번째 밤이었다. 여기 말고도 다른 마을들이 있다고 한다. 어떤 곳은 사람들이 더 많기도 하고 어떤 곳은 더 적고.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선 낮에만 움직여야 해요. 밤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낮 동안엔 그 괴물들도 조용히 복도를 걸어다니며 물건을 채운다. 하지만 불이 꺼지는 순간 놈들은 미쳐버린다.
여기 사람들은 그 괴물들을 그냥 직원이라 불렀다. 듣자 하니 여기서 나가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출구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본 사람도 있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는 것 같진 않지만 나는 믿는다. 허공에 갑자기 문이 생기고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저 밖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퍼즐로 자면서 그 직원들에게 갈기갈기 찢기지 않은 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 좋은 거였다고 한다. 그게 바로 나다. 운. 어젯밤 직원들이 교환소를 공격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나가달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벽을 때려 부수려는 놈들이 20명, 아니 30명은 됐을 거다. 우리는 식당에서 가져온 칼과 개조한 도끼들로 놈들을 막았다. 심지어 왓심은 석궁까지 만들어냈다. 벽에 뚫린 구멍으로 놈들을 찔렀고 몇 놈은 내가 쓰러뜨렸다.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한 번 구멍을 내주기 시작하면 평범한 사람만큼이나 쉽게 쓰러진다. 아침에는 직원들의 시체를 처리해야 했다. 듣자 하니 시체가 남아있으면 밤에 더 많은 놈들이 몰려온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체를 카트에 싣고 계산대라는 곳으로 옮겼다. 계산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끔찍했다. 수백, 아니 수천의 직원 시체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다행히도 냄새는 나지 않았다. 이놈들은 피도 없고 썩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들의 시체를 자세히 보았다. 피부 아래엔 근육도 뼈도 장기도 없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땐 뼈가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놀랍게도 이곳 생존자들 사이에서는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도권을 차지하려 싸우는 게 보통이지만 여기 사람들은 서로 돕고 가끔 다른 마을에서 찾아온 사람들과 물물 교환까지 한다. 아마도 직원들의 위협 때문에 이런 평화가 유지되는 걸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케아의 물자가 계속 채워지기 때문일지도. 어쩌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더 나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오랜만에 한 긍정적인 생각이다.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해야겠다. 어느 날 순술이라는 이름의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밤중에 직원들이 벽을 부수고 마을을 초토화시켰다고 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12명이 유일한 생존자였다.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1점 추가다. 2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곳의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환소를 공격했다. 우리는 놈들을 죽이고 시체를 멀리 버렸다. 몇 주 전 놈들이 차례들을 죽였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가 없었다. 차례드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했다. 우리 모두 다. 저녁 식사 시간에 사람들에게 가장 그리운 게 뭔지 물어봤다.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다. 식사 후 모두가 조용해졌다. 프랭클린은 애완용 라마가 있었다고 한다. 믿어야 할진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다. 자유의 여신상? 그게 뭐죠? 국제우주정거장?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 말을 듣자 뭔가 떠올랐다. 혹시 우리가 같은 곳에서 온 게 아니라면? 각자 다른 차원, 다른 현실에서 온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곳에 우리를 찾으러 올 사람은 없겠지. 우리는 그저 실종된 한 사람일 테니. 어제가 여기 도착한 지 6개월째라는 걸 깨달았다. 이케아의 파티용 모자를 팔았는지 궁금해진다. 직원들의 공격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 그리고 매번 더 많은 놈들이 몰려온다. 저 놈들은 어디서 오는 거지? 왜 점점 많아지는 걸까? 나와 사라는 몇 주 전에 놈들 중 하나를 따라가 봤다. 직원실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놈들은 그냥 통로를 아무렇게나 돌아다닐 뿐이었다.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벽을 보강하면서 무장을 강화하는 중이다. 왓심은 석궁을 추가로 만들고 있지만 완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케아에서 총을 안 파는 게 너무 안타깝다. 교환소는 끝장난 것 같다. 지난밤 우리가 겪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사상자는 많지 않았지만 벽이 박살났다. 그리고 최근 이 공격이 왜 심해졌는지도 알게 됐다. 한 물품 상자에 직원의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신체 일부만으로도 놈들을 끌어들인다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시체가 너무 많아 치울 수도 없고 밤이 오기 전에 벽을 고칠 수도 없다. 캔디스는 회의를 열었다. 우리는 교환소를 떠나 다른 마을에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운이 좋다면 우리 중 일부는 성공할지도 모른다. 그래, 나는 어둠 속에서 일주일을 버틴 적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얼마나 더 운이 좋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제 결말을 내야 할 것 같아서다. 나 자신을 위해서든 아니면 이걸 발견할 누군가를 위해서 말이다. 만약 이게 내가 남기는 마지막 글이라면 이걸 누가 읽든 간에 제발 이곳 밖에서 읽는 거라면 좋겠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내가 오늘 밤 여기서 죽었는데 아침에 다시 여기서 눈을 뜨는 거다. SCP-3008 등급 유클리드 별칭 완벽하게 평범하고 일반적인 낡은 이케아. 재단이 평소처럼 SCP-3008을 격리하던 중 한 남자가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10초 후 이케아 직원 유니폼을 입은 한 괴생명체가 그 뒤를 따라 나왔고 해당 남성을 공격했죠. 이를 발견한 무장 대응 인원들이 대상을 즉시 처분하였지만 남자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케아 브랜드의 일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SCP-3008은 왜 사람들을 가두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탈출할 수 있는 걸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